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너무 좋죠. 바로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IT 투톱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 화면으로 먼저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미국발 관세와 비자 리스크는 부담되지만 반도체 업황의 낙관적인 전망에 IT 투톱은 연일 신고가죠. 삼성전자는 연내 10만 전자 달성 기대도 큽니다. HBM4 양산 임박에 삼전 닉스의 경쟁도 치열한데 반도체 주도주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았나요? 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개선 시그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IT 투톱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10만 전자, 4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타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미 좀 늦었나요? 네,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딱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딱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고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조금 시가총액 대비 세게 올랐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우선주까지 하면 지금 거의 500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준으로 250조 정도니까 두 개 합쳐서 750조인데 이제 그 시총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3분기, 4분기 실적 되게 좋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되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일주일짜리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지금 대장주들이 너무 세게 오르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시가총액 큰 애들이 오르고 예를 들어 10% 오르면 작은 스몰캡들은 막 40~50%씩 올라야 되는데 워낙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 대형주보다도 못 오른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답답한 수준까지 오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딱 찍고 나면 내년 시총으로 내년 이익이 대략 한 46조에서 컨센이 지금 한 50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대략 5배, 250조. 그러니까 반도체는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주가가 그걸 다 반영 못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PER 5배, 6배에서 고점을 이룬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더 랠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역사적은 아니고 52주 신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일주일 정도의 랠리에서 그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부분 짚어주시면서 아직도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꾸준히 우상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항상 단골 질문이죠. 둘 중에서 뭘 사야 될까인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확보에 이제 HBM까지 승인 난다면 뭔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아직은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에 HBM을 본다면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쪽의 매력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하이닉스의 시간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게 HBM이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이제 제대로 대응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나 실적들이 이제 잘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변한 게 조금 있어요. 낸드 시장이 갑자기 좋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인지 엔비디아 루빈 칩이 GDDR7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GDDR7이면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하는 시장인데 이제 그동안 HBM을 대응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대응을 하면서 AI 쪽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거나 낸드는 전체 시장의 50% 정도가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GDDR7으로 루빈 쪽 이게 뭐 내년도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거 플러스 HBM3E나 HBM4도 이제 조만간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물론 시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도 잘 봐야 된다. 특히 한 2-3달 전에 약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롱숏으로 잡아가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HBM4 됐다라는 기사 뭐 추측성 기사가 나왔을 때는 하이닉스 쪽 가고 삼성전자 롱 가고 아니면 또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네,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았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되 이제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만큼 삼성전자 쪽을 꾸준히 좀 우리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는 이슈들은 다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관세 후속 협상 공전 거기다가 비자 리스크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까?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호재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쪽도 우려는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는 자동차랑 좀 다르게 그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TSMC 이런 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대비해서 관세 쪽은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애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도 그렇고 뭐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트럼프가 그쪽 관련된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관세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B2C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경쟁 업체를 찾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B2B 비즈니스고 이 가격 전가가 가격 상승분이 대부분 엔비디아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가격 상승분이 전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도 트럼프도 다 그런 거는 계산해보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 있어서도 자동차 대비해서 우려 덜 해도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정부의 신산업 규제 철폐 및 노란봉투법 수혜 기대로 드라이브가 걸렸죠. 개별 호재도 나오는 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네요. 정책 훈풍을 제대로 받은 로봇주인데 기대 갖고 투자해도 될까요? 노란봉투법 통과 이슈가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줬고요. 그 이후에 어제 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시세가 좋았습니다. 물론 오늘장에서는 쉬어가고 있지만 정부에서 확실하게 뭔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더 기대를 해도 괜찮을지 주가 흐름까지 해서 같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굉장히 세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세게 오르고 쭉 빠지고 또 뭐 모멘텀 나오면 올라갔다 쭉 빠지고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적이 안 나오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실체가 좀 아직 불분명하죠. 지금 로봇주들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높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로봇 산업들의 그 경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력 자체가 글로벌 대비 조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재료가 정책이 하나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세게 붙지만 또 이내 이제 다시 또 조정받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이제 슬슬 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초기 산업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테마성 타고 조정받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지만 이게 시세 연속성을 강하게 좀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내려갈 때 이걸 사도 괜찮을까? 만약에 모멘텀 나왔을 때 강하게 올라간다. 그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로봇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아이디어 좀 주신다면요? 일단 대형주는 사실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봇 기업이 된 시총 5조 정도인데 중국에 가면 유비테크라고 네. 이 기업이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이미 양산을 해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지금 시총 9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대형주들을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나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죠. 거의 매매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중국 애들은 생산 라인에 투입까지 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 단계고 그게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시가총액 밸류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그래서 대형주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로봇으로 산업을 확장하는 중소형주들 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 시에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눈길을 돌려본다면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로봇주들 주요 종목들 위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SPG라든가 SBB테크 같이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나오면서 로봇의 핵심 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속기에 액추에이터에 네. 들어가는 감속기들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 전체를 조립하는 로보티즈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액추에이터, 감속기와 관련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와 로봇까지 체크해 봤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 오늘의 탑픽은요? 뭐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좀 탑픽을 뽑는 게 맞는 것 네.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지간한 지금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서 그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던 테크잉이 주가가 20% 넘게 올랐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닛 테스트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버닝 테스터, 특히 이제 그 웨이퍼 상태에서도 그렇고 패키지 상태에서도 그 버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뜨겁게 해서 내구성 테스트를 예. 하는 그 장비인데 동사는 그 검사 장비인 버닝 테스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에 HBM4 그 버닝 테스터로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좀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테크닉이랑 다른 거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안 했고 기사가 안 나왔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테크닉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유닛 테스트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25,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이닉스가 4분기부터 HBM4 관련된 그 장비들 발주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이제 그 수주를 받는다라고 보면 공사도 지금 테크닉이 어제 시가총액이 대략 1.7조 정도 됐는데 여기는 5천억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탑픽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